오늘 굉장히 날씨가 덥고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하만수도 오시고 또 진주수도 여름에 오시고 그 다음에 여구시 대구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녕에서부터 우리 일족이라고 몇 분 오셨습니다. 창녕고등학교 교단선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좀 아주 안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한 이 문학관이 문덕수생 문학관인데 제가 그 시문학에 월평도 썼고 오늘의 지론이라고 한 도시가 그 갈등이 60년대 시조신들 대한 평도 그게 평론을 발표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80년대 시조를 해가지고 14번 연재도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현대시학과 시문학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문학 잡지입니다. 그런 잡지에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고 그럼 문덕수생 그 출판사에 우리 그 저수가 수필집을 내는 바람에 그 저수가 미국에 계시는데 그것도 문덕수생 그때문에 갔더니 집에서 꼭 자자고 이래가 하룻밤 또 유숙한 적도 있습니다. 문덕수생 평소에 굉장히 정이 많으셨고 특히 이루는 시인들 시집에도 선생님께서 갖고 있는 문학적 위상에 관계없이 흔쾌히 특히 우리 경남 지역 시인들 앞에 선문을 많이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정이 많은 분이고는 문덕수 선생님하고 박재상 선생님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서불 선배 이런 분들이 서울만 가면 집에서 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요즘 집에서 자자 소리는 안 하잖아요. 권한이 그 남편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의 남편들이 굉장히 참 불리한 위치에 살고 있는데 그때도 문덕수님이 그 집에서 자자는 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고향에서 왔다 그러면 그렇게 하셨던 따뜻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집은 아마 몇 년도 90몇 년도인데 문덕수생 장시집을 접속하는 이게 아마 장시로서 본인께서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던 시지 아니겠느냐. 여기 보면 시에 주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T.S.Eliot 한무지 같은 주가 많이 달려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서사적 어떤 구도를 가지고 구성한 시집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저는 이거 다 읽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읽어봤는데 하여튼 모든정 계열의 시를 쓰시면서 또 청마 제자입니다. 그 청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청마 선생은 굉장히 좀 사변적인 데도 있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감염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마 선생을 사실상 하늘 걷지 모시던 김순 선생님도 청마 선생은 머리가 나빠서 성공한 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관념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청마 선생은 관념적이면서도 힘 있는 고설이 있는 시를 썼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경북대학에 오신 것도 아마 청마 선생 덕분으로 오신 것 같아요. 김종길 선생, 청마 선생 두 분이 경북대학 교수를 했는데 청마 선생 금방 강의하다가 또 와가지고 김종길 선생 나오고만 벌써 마치고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청마 선생 김종길 선생 보고 하는 이야기가 시에 대해서 뭐 그래 할 말이 많나 간단하게 하고 나오면 되지. 그래서 그분이 대학에 안 맞아서 경기고등학교 교장을 가시고 그 자리에 김순 선생님이 오셨어요. 8년 동안 브레이크를 두었다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들은 문덕수생 회화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뭘 하느냐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즘 저는 죽음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어떻게 살았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죽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만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나갔더니 완전히 돌았더라. 있을 때가 있었어. 그 이야기를 못하고 이광성도 돌아가시고 뭐 신상철 선 돌아가시고 많이 우리 선배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자기 문화 세계는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외부 사람들 많이 데려왔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들을 만하다 하는 문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어떤 글을 썼느냐 이야기해보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제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 이야기는 현대시아 문학사상 대사문화재단에서 하는 대사문화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비력한 이야기입니다. 다수 지루하더라도 이우걸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았구나. 그 정도로 하는 게 오늘 증언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녹화된다면 기록해두면 혹시 뒤에 저를 이야기할 때 근거자료를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에는 제가 경북대학 전체에서 시도를 쓰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하석이라든 이동수이라든 이 사람이 연구에 계속 시도를 쓰느냐. 그때 내가 역사과 선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연히 그 노사문선을 빌려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니까 제일 쉬운 거는 노사문선을 하나 사가지고 나가면 제일 좋다. 지금 시가로 계산을 안 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번쩍발 다 다니다가 책을 하나 사가지고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인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시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시기사로 갔다가 유정 선생과 정규태 선생이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밴드시저라는 책을 하나 써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작품이 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아주 작품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작품만 괜찮더라고. 그게 모란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그게 이영거선에 있었는데 연미어 도사림수 그리움은 아득하고 가슴 열면 몰려드는 겹겹이 먼 하늘 바람은 봄 겨울에 옷자락을 걷는다. 자기가 뒤에 발표할 때 그 또 시비 나올 때는 옷가를 바람이 옷자락을 흩는다가 좋은데 옷자락을 흩는다 흩친다를 또 바꿔놨더라고요. 그런데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 4초 만에 그 사람 인상을 우리는 완전히 기억하잖아요. 아무리 고치려도 굉장히 어렵다거든요. 그래서 선을 보러 가면 처음 몇 분 딱 보면 그게 그 사람 인상이 돼가 그 인상 나쁜 바람에 그 혼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김상우 선생님 일이라는 작품을 써놨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분들 써놔도 그 처음 만들어가고 왜 이것을 그 작품을 좋아했느냐 하면 첫째 모란이라는 작품을 써놓고 안에 모란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미어 도사릴수록 연미어 도사릴수록 뭡니까? 그리움은 아득하고 이래 되거든요. 가슴 열면 몰려드는 깊게 있는 하늘 바람만 보는 겨울에 옷자락을 걷는다. 이 정도부터는 이거는 시로서 성공한 바입니다. 제가 그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시도를 두 편을 써서 학부사에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 엽서가 학부에 실리게 됐습니다. 뭐 실린 것까지는 뭐 제가 실을 수도 있는데 김 선생이 그 학기 말에 본보의 문예란을 펴간다 했는데 저 칭찬을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 사법 고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두 번째로 내가 억지로 이걸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나는 안 되겠다. 시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특히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이 제작분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하면서 시조실 구체돼 갖고 손진웅 교수 이야기 듣기로는 마지막에 현대시가 완료를 했을 때 김 선생이 나보고 한 이야기는 우리 글은 소리 규율이기 때문에 한자의 한시처럼 그렇게 맞은 정형실 쓰기는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자의실 한번 써보라. 그 뜻으로 하신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손진웅 교수는 이우머리한테는 자의실을 써보라 해도 안 쓸 사람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70년대 초에 시조를 쓴다는 것은 그때 시조실이 1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엔 시조를 썼냐 이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볼펜도 쓰고 무슨 세미나에도 가고 제가 전에 그 2000몇 년 동안 현대시 창단 기념으로 24페이지 정도를 이건배 선생하고 저하고 자담하는 것으로 기념 편집된 적도 있습니다. 그걸 최근에 뭡니까 신동에서 시작 그걸 책을 하나 만들자 이랬는데 내가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넣으면 한국 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되보고 시를 왜 썼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첫째는 내가 좋아서 쓴 거고 두 번째로는 운명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모범 정답이 아니고 나한테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좋아서 쓴다는 이야기는 뭐냐 짧은 시를 제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시 중에 내가 외웠는데 지금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고 아이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쓴 흉터라는 작품이 예? 이런 작품이에요. 흉터가 되라. 흉터가 되라. 어떤 것을 사람의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있어요. 흉터가 되라. 어떤 것을 사람의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어떤 시대에 악역을 하더라도 이 길이 옳은 길 같으면 내가 단단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제. 또 뭐 예를 들자면은 막스 자코프 이야기 중에 연시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녀의 하얀 팔은 내 지평선의 전부였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우리 시 중에도 뭐 고재정 시 중에 나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되긴 합니다만 뭡니까 그 뭐라 합니까 그 사람 작품 중에 푸르른 한때 애인의 이름을 나무 둥치에 새기며 뭐 울은 적이 있다. 수천 수만의 나무잎이 일렁거렸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뭡니까 나무에다 뭐 새기는 그걸 뭐라 합니까? 그 제목으로 선언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시들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불구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사유의 어떤 강연을 펼쳐주는 시가 아니겠느냐. 시가 긴 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임팩트 있는 한 줄이 수십만 행의 시를 대변할 수도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저 임시정 운동에 기했던 사람 뭡니까 그 사람 뭐 지하철 정거장에서 예? 뭡니까 이름이 나도 그 사람 시 보면은 뭡니까 분준 속에 나타나는 이 얼굴들 그
유형으로 그 원립들 가면 있잖아요. 그 인지적 문제면 서구적 인물 그런 삼시들도 이래 보면 원래 60평에서 30평 나중에 하다 보니까 2줄밖에 안 남았다 하는 이야기거든. 꼭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이 2줄밖에 생각 안 났다 하면은 신이 아니다 말할 만큼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간절해서 서른 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괜찮은 시가 아니냐. 조동일 교수가 한 보시죠. 다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뭡니까 그 지금 경유관 출판사고 그 출판사의 뒤에 보면 앞에 총 자기가 우리나라 고시들 다 읽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는 시도는 세상을 시비하는 노래다. 그 다음 시도는 문학이면서 철학이고 철학이면서 문학이다. 시도는 한시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지만 한시를 넘어선 작품이다. 그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써놨는데 한국의 많은 에디터들이 오히려 할거를 좋아하면서 시도에 대해서는 아주 점수를 너무 매정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많이 해편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하는 제가 좋아한다. 그때는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 운명적이라는 것은 제가 이 가락을 했던 것은 우리 어머니가 외우는 걸 좋아했어요. 아이들 6 두고 아버지가 일본에 징용을 가셨는데 해방이 빨리 돼서 아버지는 1년 만에 돌아오셨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일하러 나가시면서 뭘 막 외우고 그 다음에 가슴을 달래고 일을 하러 가셨다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시도를 자꾸 적어달라 그래요. 그러면 내 교과서에 있는 시도도 있었지만 형님들 교과서에 있는 시도까지 외워서 드리면 그걸 어머니 다 외우셔요.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알 수 있을 정도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외우면 옆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 시도를 다 외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책을 쓰면 고지도나 우리 지도를 많이 외우게 합니다. 외우면 가락은 그대로 가야 돼요. 자수로서 해결 안 되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걸 이기는 것은 지도를 많이 외우는 수밖에 없느냐, 없지 않느냐. 제가 오늘 편을 쓸 때 그 경교수이나 김순선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도는 어떤 방향으로 쓰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네가 알아서 쓰라고. 그 다음에 시조하고 시하고 다른 게 뭐였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조남민 교수 보고 한번 물어보면 조남민 교수는 이럽니다. 시조를 스승으로 삼아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남민은 47년생이고 내보다는 한 살 아래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분이고 정원보고단에 다닐 때 전 시조로 배입장 장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에게 처음으로 효도한 것이 시조들이 효도를 했다. 그런데 전남에서 건국대학 갈 때는 예령 선생 사모님이 건국대학에 소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소설을 하는 비평가 아닌 거지. 그런데 조남현시에 간 조남현 소설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조교수 나는 시는 못하네. 그러니까 시를 조교수가 해야 돼. 그래서 아마 시에 대한 비평을 많이 썼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럼 저는 그래 운명적이라는 이야기는 김 선생을 만난 것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를 쓰고 있다. 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야기는 다 되고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시도를 쓰면서 인생을 살았느냐. 제가 73년도부터 지금 25년부터는 생각해 보십시오. 52년 동안 시를 쓴 거 아닙니까? 첫 시집, 둘째 시집은 자유시가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제가 자유시 추천을 받기 위해서 현대시학에 작품을 10편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봉원 선생님이 자네는 시인인데 또 무슨 추천을 받느냐, 특집을 해주겠다. 그래서 특집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신진신 7인선으로 심상의 자유시 특집을 7사람 특집할 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를 썼다면 자유시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 시집 2번까지는 자유시가 조금씩 들어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제가 보통 신문에 축시를 쓸 때는 주로 자유시를 씁니다. 시도 상의 제안을 받아서. 그럴 때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시조성이 왜 자유시를 쓰느냐. 시와 시조는 사실상 장르 구분이 없는 겁니다. 현실제야. 지금도 분류를 하는데 너무 안 그렇습니까? 시에 정형시가 자유시가 있고 정형시에 시조가 있는 거지 시와 시조가 다른 장르는 아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는 독특한 한 장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일본 같은 경우는俳句는 아주 독립적이에요. 전에 뭐 무슨 뭐 고생에 사는 그 김열기사한테 물어보면 일본서 그 평론가로 큰 상 받는 사람은 주로 하이쿠를 가지고 쓴 평론가가 큰 상을 받는다고. 그만큼 하이쿠 일본에서는 대우를 받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 자료를 약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김준선이 결혼할 때 김천 주를 스탁하는 거고 이 옆에 사람들이 우리가 경대 다닐 때 문들이 해당하는데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한 4살, 3살 차이가 나는 사실상 인생은 후배들입니다. 옆에 아기는 이제 뭡니까 이하수이고 맨 옆쪽에 있는 이동수이고 그런데 복판에 앉은 사람이 낸 줄 알고 부산을 보나 복판에 앉아서 미국을 일으켰는데 나는 이동순 안경기 이동순 뒤에 서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제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 보세요. 이거 뭐지? 넘어가 보세요. 이거는 제가 책이 한 30년 가까이 될 겁니다. 되는 것 중에 순수한 창작 시집은 10건, 자유시는 시 낭송한다고 묶어놓은 거 1건, 그 11건이고 그 외에는 다 이거 선집입니다. 선집이고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상관적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면 또 넘어가 보세요. 저 시집 날 때 출판기념회 때가 여기입니다. 박재도 선생님 있죠. 그 다음에 부산도 사장하던 김상훈 씨, 맨 뒤에는 부산대학교 임경찬 씨, 이게 첫 시집 낼 때입니다. 그때가 박숙재 교장선 할 때인데, 자, 시집을 내라는 거야. 출판기념 자기가 한다고. 남에서 출판기념회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야. 박숙재 교장선은 그런 멋쟁이입니다. 그를 참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돈을 대가 출판기념회 해줬습니다. 남대교. 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우선집행, 이거는 이조, 뭡니까? 이조 아람. 그래서 이제 또 신산적 교수님이 저는 작곡 출판기념회 하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천이면은 신산적 교수님 어떻게 처리했던 하여튼 신산적 교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는 80년대 시문학 연재한 거 가지고 젊은 시대 문학 개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네 사람의 노래 할 때 맨 이쪽이 정갈이시고 윤검초, 유재영, 관치교, 이육을 맨 옆쪽이 문지 사장님 홍정선 지금 돌아가신 예전 사람의 인하대 교수였죠. 여기는 아마도 과천산 문학제 그때 내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하선에 그 다음에 오면 지금 아주 노동 운동문학 그 사람 내리는 안 떠오르. 그 옆에는 이 무슨 지금 대전 문학관 관장하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문인수 그런 사람입니다. 이은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저거는 그 대구 수성 아트홀에 한 달에 한 번씩 시인을 초대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시조는 제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저기에는 뭐 출연료도 많이 주고 그래서 내가 자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작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정통거리고는 미학적 관점이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 데뷔를 사실은 김 선생 보고 데뷔를 해야 된다고 금기호 교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 선생 5편 가가니까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자기가 칭찬할 때는 그리 칭찬해놓고 왜 데뷔를 안 찍어주느냐. 그래서 와서 월간문학에 보냈습니다. 근데 월간문학 당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있는데 한 5일 뒤에 편지가 왔는데 이영도 스님이 요번에 당선자인데 본인이 원한다면은 다른 데 당선하시면 좋겠다 이라. 현대시하고 데뷔해라. 그래서 현대시학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모닝이 좋은 것도 안 하고 빨리 당선되는 게 좋은데 이 친구한테 당선되도록 이야기를 다 했거든. 그거 안 나오면 내가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꼭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해라고. 대변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걸 스톱시키고 이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계속 작품을 5편씩 한 달에 5편씩 보냅니다. 그러면 그 연구생 꼼꼼하게 적어 보내는데 그분의 가르침은 2가지입니다. 성화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말을 절약할 줄 알아야 된다. 왜 필요 없는 말을 적어놨느냐. 막 빨간 걸로 선을 착착 떠났어요. 필요 없는 형용사 많이 적는 거 이런 거 다 객이 나던 시달이야. 그러고 갔는데 이동순이 주문에 동아일보 당선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10월달 당선됐다 괜히 지금도 안 나오는데 그래가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말로 자가리만 차고 다녔던데 6월달에 딱 보니까 됐다고요. 이슬, 지원 이렇게 됐어요. 얘는 가락지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게 영광하겠죠. 바람자는 꽃까지. 그래서 이런 때는 형식은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사단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저거는 요구한 거네. 나같이 걷지가 않고 사진이 없어서 시각은 속이려고 요강을 갖다놨는데 미안합니다 여름에. 그러는데 하여튼 가락지를 노래한다든지 이슬을 노래한다든지 잔을 노래한다든지 그러면 실제 접근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주로 안나게 쓰려고 노래했다는 그 시대는.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비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일반 사람과 좀 다른 작품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 좋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 연애 편지입니다. 내가 미랑 세종고등학교 다녔다고 그랬죠. 11명 하숙하는데 애들 다 가고 나 혼자 있는데 일본식 함석집인데 막 비가 오다가 딱 그치니까 조금씩 지붕에서 떨어지는데 그게 함석 밑에 이제 밭이 난 다라에 떨어질 때 말이죠. 슬픈 소리를 내요. 그래서 선보세요. 나는 그대 이름을 새라고 적지 않는다. 나는 그대 이름을 별이라고 적지 않는다. 깊숙이 닿는 영혼을 마침표를 지어버리면 새는 날아서 하늘에 닿을 수 있고 무성한 이게 입들이 아닙니다. 무성한 별들은 어둠 속에 빛날 테지만 슬픈 소리를 내는 갈라의 긴 편지. 무성한 잎들은 아닙니다. 무성한 별들은. 그런데 이 작품하고 뭡니까 단풍물하고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중앙지휘 대상 신인상으로 정하느냐. 김상욱, 박재상, 장순호 선생님 고민해줍니다. 우리는 중앙시효 대상이 이때까지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지금도 제일 근위가 있는 상입니다. 그랬는데 대상이 없고 진인상 2개는 경우는 이거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수상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이럴 때 다들 제가 받을 거라고 시민상은 제가 받을 거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열정이 있는 우리 서벌 선배님이 이 작품을 두고 파트너가 조금 약한 파트너를 엮고 이래가 올렸던 모양이에요. 그때 대상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김상욱 선생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상이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김상욱 선생이 상을 받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태익 선생이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김상욱 선생이 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중앙일보 사장님이 김상욱 선생님 제자였습니다. 마고 출신입니다. 그런 김상욱 선생의 그 자존심에 흠을 안 내고 심사위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 떠오른 사람 누구냐? 이선 선생입니다. 이선 선생은 무슨 연초가 김상욱 선생보다 연세가 많고 두 번째 명식의 학계에서는 불교 학자 중에서 권위자 아닙니까? 그래 이 양반을 심사위원을 두는데 중앙일보에서는 안 오시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거는 상상에 맡깁니다만 그래서 왔는데 이성 선생이 자기가 심사위원장인데 안 올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세밀한 분입니까? 그 사전 만드는 분 아닙니까? 그 딱 있을 때인데 제 작품은 그때 고등학교 입학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저쪽에 부산의 어떤 여관에서 잡혀가 있을 때라. 그러니까 이걸 교정을 못 받느냐. 일국자가 그대로 있고 살게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 이거는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 제하고 다른 분이 당선됐고 거의 되면 이제 네 사람의 얼굴 거기 나온 작품이 이 작품이라서 거의 되면은 이 작품이 당선됐다는 거. 아마 이게 저한테는 이름 좀 낼 수 있는 처음의 아주 행운의 수상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통적 언어미학적 관점은 관계가 없고 사실은 훨씬 뒤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부분에 이야기할 때 전통적이고 영적인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보면 이것도 언어에 있어서 명령은 많이 갖추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런 건데 더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예를 든다고 하나 적어놨는데 벌써 이 피는질이라 치는 이절이라 눈감고 길어 올리는 그대 만장 그림을가 저서도 잊혀지지 않는 내 영혼에 자주필 상처 이래야 됐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저 시조 자유시 쓰는 분이 시조집을 한권 보내왔습니다. 그 제가 읽어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영 씨는 형식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속에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이유만 익숙해지면 그 자유시와 똑같이 그야말로 거리낌 없이 어떤 대상도 노래하는 좋은 시행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냈는데 오늘 보니까 답장이 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장의 신경을 조금 더 서랍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아주 완곡하게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종장 알겠습니다. 저서도 잊혀지지 않는 내 영혼의 자주의 상처. 이게 이제 상당히 이 작품 중에서는 중요한 장인데 그대 만장 그리움의 강의 이거를 해석을 잘못한 분이 있는데 한글로 써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평론으로 해석해도 난 말 안 합니다. 왜? 그건 독자 사유니까. 그러나 제가 쓸 때는 뭐냐? 우리가 시골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합니까? 만장 같은 사연 그런 이야기 하죠. 여기에 참 기다는 뜻입니다. 진짜. 예, 만장 그림의 강. 이게 잘만차, 장소장자, 가득 찼다 이런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네시 갈 때 왜 만장에다 살았을 때 강력적 그렇게 이제 해석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한테 최근에도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런 서투른
해석을 한 평론가를 한 8명 이야기하면서 그 말하더라고. 그래서 가을에 물어했습니다. 저는 꼭 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해석하기 대로 간다. 여기다가 그 장자 딱 써놨다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독자 글에 이런 걸 수도 있지 않느냐. 경춘성의 뭡니까 그 작품 중에서 그 자기 집 앞에 씹은 나무를 보고 뭡니까 그 사실 알고 보면 뭐 서역도 아니고 서역도 아니고 동력도 아니고 남녀 뭡니까 그런 해석을 아주 감염적으로 쓰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 집에 쓰인 식물 이름이어서 그런 게 또 있다. 자 넘어보세요. 자 앞에까지다까지 보면 아까 전통적이고 윤리적인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군에 갈 때는 그러니까 1967년 8월 18일 날 54단에 입대했습니다. 우리는 군에 가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몇 군데를 돌아다니고 울진 삼척 공비작전도 그때고 1, 2, 4번 부대 있죠. 내려올 때도 그때고 그 군대 생활도 35개월 15를 했습니다. 그때 32개월 정도 되면 제대가 다 됐어요. 제대 미용받은 사람이 김신조 때문에 바로 돌아왔어요. 그처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복학을 한 데가 언제냐 70년입니다. 복학하고 딱 보니까 시대가 너무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 병풍의 그림 밝기나 노란이 이쁘다고 해서 그게 우리 감동을 주진 않잖아요. 그냥 그림이라는 거는 학교 교사를 해본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게 뭐냐. 정말 내가 실력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 모를 것이다 하고 명강의를 해도 아들 그냥 잘 가르치다 뿐이지 감동받아서 뒤에 편지 오는 경우 드뭅니다. 어떤 사람이 훨씬 감동이 나 담임을 하면서 있죠. 가정이 불우한데 일부러 몰래 도시락을 사준다거나 또는 옆집에 있어서 학교로 참고서가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한 권을 그 학생 보고 주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학을 결정하기 어려서 고민할 때 불러가지고 요래는 좋지 않느냐. 내가 전에 경남매대 그 기자하는 여자가 여애들이 문과 나왔더라고요. 그래가 사내 연애를 했어요. 나중에 동학교가 경남지문에 있었는데 사내 2명이 다 있으니까 한 사람이 사내를 냈다. 그럴 때 담임 선생님이 자기 보고 경상대 4대 영어교육과 가르쳐서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돈도 벌고 여아이들 가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시집은 잘 가는데 그 집 잘 사는 집이고 예서 경양석유 이런데 따님은 여아이들 갔는데 그런 사람은 시집 잘 가고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벌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사대가 괜찮거든. 그런 거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단순 개인의 높이 평가하는 우리 단순 사실 4대의 김윤식 선생이 서울대 물리대에 계시고 4대 전에 구뭐라고 있죠. 김윤식 동기인데 이 양반은 학교 선정하고 있으면 제자들 보고 대학원 문서를 보내는 거야. 의치하라고. 또 문서 보내가 하고 또 하기 논문서라고 또 안 써놓고 강한집에 사고 이래가 하기 논문서만. 그 다음에 어디가 서류 내라고 말이에요. 간동대학 가면 된다. 서류 내라. 이미 간동대학 교수하고 이야기 다 되어 있어요. 하도 불차서 서류 냈더니 간동대에 지지돼서. 그럼 왜 저 앞에 뭡니까? 본대원 원장도 하고 뭡니까? 그 사람 말고 그 앞에 시쓰는 사람. 김사인 그런 사람이야. 김사인. 그걸 결국은 선수 교수하고 나중에는 본대 원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중요하죠. 그런 해가 하면 막 사람 많은 거예요. 최동훈 교수도 제자들 뭡니까? 서울에 있는 사회제대 교수 많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됐는데 그때 내가 이 시대를 이런 식으로 써도 안 되겠다. 남이 안 쓰는 제목, 현실적인 제목, 직접 우리 생활과 관계되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쓰기 시작했다. 이거는요, 보세요. 제가 한우 아파트 살았습니다. 지금 시간 내가 어떻게든 보는데 한우 아파트 살았는데 그 이발하러 갔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도 대패 이발관이 많을 때입니다. 근데 그 동네 옆이니까 대패 이발관은 아니겠죠. 그래도 면도는 늘어나 여자가 하더라고. 그 면도하고 나오는데 돈을 5만원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처음 보는 손님고 돈을 5만원을 얼마나 고마면 그러겠느냐. 돈을 주고 왔어요. 그래 얼마나 있다가 가보니 그 여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받고 그 사람 잔을 사주면서 이야기인데요. 그날이 자기 아버지 기일이더라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가보니까 수출자의 지역 거기에 근무하는 아버지인데 작업복 하나고 이 쓰다 남은 종이짝 같은 비누 하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노동자의 어떤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김씨는 오늘 죽었다. 순천 노동의 하늘보다를 비며 영혼의 거울 같은 조금만 비며 도시는 문행노를 후두염에 걸려있고 김씨가 쫓김이 걷던 자산도 느끼면 수다도 거백만을 다리에 있다. 그래서 현장인지라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팽입니다. 팽은 어디 발표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시집, 부채 시집의 첫 번째 나오는데 이게 어디 발표하는지 모르겠고 사람들은 이걸 대표작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는 그만큼 이 작품이 좋은지 그거는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는 아까 그 비를 좋아합니다. 비를 보세요. 철학 가혹한 내 무지개가 보일 때까지 나는 그것이 늘 주는 무서운 고통 표현을 주시거든. 우리 부부 저는 백진 이화 집안이고 부부가 강한시대라고 그게 우리 일가만 살고 동네입니다. 그 논학 겨울에 논에 얼음이 꽁꽁 오면 그게 페인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연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떤 끌어올 때 그냥 끌어오는 건 아닙니다. 뭐라도. 그래서 제가 순수함님에서 오픈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거의 없습니다. 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5번 써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세요. 우리 대공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아무리 폭력을 가해도 때리면 때릴수록 옷이 쓰는 게 배이다. 그런 시죠. 결과적으로.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미 같은 건 상당히 뭡니까? 최근 아니지만 20년 전쯤 돼 싶은데 이거는 이제 소외된 어떤 부모들, 외로운 노인들 이런 거하고 관련되겠죠. 이제 한 여인이 떠났습니다. 월요일 짜증으로. 아들, 딸은 멀리 있지 아니 딸은 멀리 있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끔은 들렸다지만 옹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시골 다리미처럼 자기 구도 있었습니다. 그 다리미 대원 위에 퍼진된 골대 전원을 찾아입니다. 지천을 남았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다리미로 살아갔죠. 웃음도 체온도 나눠지는 얼굴이지만 전원을 잃어버리지 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전기 다리미는 뭡니까?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코드, 폴, 그것만 빠져보면 이 다리미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류의
현실적 현상적 그 시조는 제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월남전을 이야기한 모명꽃 6.25 사변을 이야기한 우리 누나, 다음에 뭡니까 자유수철 지역 그 여자 결혼식에 축시로 쓰는 거 반지, 그 다음에 하수구, 변기 그래서 지금도 나하고 공부한 사람한테 무슨 이름을 나사에 대해서 쓰라, 또 아니면은 무슨 소금 약해진 쓰라, 그런 거 서정적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떤 글이라도 서정성과 현실성이 밸런스를 안 맞추면 실현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어떻게 서정성과 현실성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겠느냐. 이성부의 우리들의 양식이라든지 김수영의 풀이라든지, 예? 다음에 정강의 사불식고라든지 이 글들이 그냥 서정시로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참여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 열망을 갖고 투쟁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로 어필되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보세요. 좀 더 늦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74대 낸 시집입니다. 뭡니까? 아직도 거기 있다. 그 시집부터 있는데, 물론 이인묘의 시는 그전에도 썼습니다. 썼겠지만은 이런 그 아버리즘적 글을 왜 쓰게 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시조가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는 노래를 하더라도 시공을 초월해서 여건이 맞는 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가령 한진이가 사랑시 같은 거는 영원히 우리가 사랑시로서 시대를 초월해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무슨 괜찮은 교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시가 교훈이 위주가 아니고 아름다우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뭐가 있다면 감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깨도 희미하고 안 깨도 희미하다. 초점 있는 건 초점 잡기 어렵죠. 사람 눈 감고 보면 더 선명한 얼굴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넘어가 보세요. 이 또 그런 겁니다. 길이 가파른 곳이 반드시 성격 어둠을 쫓고 피는 푸른 빛이 이 뻔한 이야기죠. 그러면 저는 실제로는 어둠을 뚫고 빛나는 저 별빛의 일행으로 여기에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또 넘어가 보세요. 삶에 있는 존재들 그 모임을 영을 잡수는 책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저울은 저울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하다고 들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죽고 나면 다른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저울은 없다는 겁니다. 권력자는 권력의 힘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힘으로 자기의 무게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이 얼마쯤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쓴 거고, 또 넘어가보세요. 시작도 그렇죠. 이거는 아버리즘적 시죠. 아직도 못 다스린 자화성이 있어서 자자가는 육신에 기름을 붓고 방울한 나를 태워서 더듬더듬 내려버립니다. 뭐라는 자화상이죠. 내가 지금 작품을 쓰고 있는 건 내 자신을 아직도 다 못 그려서 내가 죽을 때까지 말라가는 생명을 그 자자가는 육신에 기름을 붓듯이 힘을 줘가지고 또 창작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고, 자, 이게 이제 이거 뭡니까 그 경남시대문학상 그 수상작인데, 이걸 이제 우버릇도 있고 이래서 한 서구예요. 햇볕 들다만 고요의 수렁이라도 너비는 그 말씀은 철로 있다. 우부는 수지만 그분은 영토다. 새가 와서 노래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불편한 거라. 그래서 어떤 데는 내가 새가 와서 노래를 하고로 바꾸기도 하고,
불씨가 꽃을 피우고 깨어져 혼자 뜯었던 정소리도 시다가지만 생명의 현수 같은 이웃은 거듭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뭡니까 초록을 영토오포 개별서 뭡니까 창사 기념 할 때 이 시가 나왔는데 막 그렇고 그렇습니다. 너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휴머니즘을 생각하고 적어놨죠. 휴머니즘이 좋은 옛날도 그렇고 좋은 소설이 다 휴머니즘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휴머니즘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중세가 신중심의 사회라면은 거칠으면서 이제 인간 중심의 사회 그래서 인본주의라든지 또 인문주의라든지 인도주의라든지 이게 휴머니즘 번역 언어가 이런 언어들인데 이제 오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도 내고 이렇게 과학도 발전하고 또 민주주의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쭉 가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은 너무 오만해졌다 이거죠. 인간이 자기 이만 생각하고 지구를 파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따지면 실존지도 휴머니즘의 연장이고 그대로 가서 생태 환경 이도 마찬가지. 생태 환경이라는 게 환경이 따지고 보면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다른 환경을 생각하는 거고 생태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환경으로 생각하는 그 차이겠죠. 그래서 이제 생태 환경 신경을 쓰게 되고 이래가지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후관계 이런 게도 그래서 탈퇴했고 그랬잖아요. 그래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의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면서 가능하면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면 그거는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이제 했는데 아까 했던 넘어가 보죠. 내가 휴머니즘 설명하는데 김상욱 선생 그 이야기만 나 감동을 준 게 없어요. 내가 마산여고에 있을 때 토요일 날 부산에서 김창훈 씨하고 만나면서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도 우리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다 말이죠. 가니까 어느 음식점인데요. 내보고 밥값을 내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딱 문제가 있어요. 김상훈 씨가 딱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생 계속 자기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기 자랑을 하고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은 생각해봐라. 이 시가 좋지 않느냐. 드로게네프 산문시 중에 그림이 있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리는 막 그게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사가 거기 그 앞에 가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은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지만 미안해서 이리 찾고 있는데 앞에 그리는 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탁 나오고 그 그리는 손을 잡으면 어쩌지요? 제가 지금 한 푼도 없는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놓고 조금 걸어가니까 그린이 다시 와서 그 사람 고개를 숙이면서 나으리 더 이상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지 인간 대접해주면 이 이상 자기한테 대우해주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휴머니즘 아니냐. 정말 지금도 제가 외운 이 그림이라는 작품은 원작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 영감님 참 이런 생각을 하고 글을 쓰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휴머니즘이 우리가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이 우리가 가파하고 싸울 때도 그 정신적 근저는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그런데 이 휴머니즘이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 중심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공동으로 살아야 돼. 자연까지도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 여기는 사망님 하도 사망님 많이 수사해서
노인숙이 또 고향이 상당히라면 그래도 저도 하나 썼는데 이게 전에 그 오민석 씨가 소개하고 이래가 이게 오동일치가 작곡을 했는데 한 번씩 이 작곡은 그런들이 이 여기는 좋은 곡 쓴 사람을 이 단체에서 그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곡 하나 듣고 이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봅시다. 노래 한번 듣도록. 이건 이거. 그러면 됐어 이제. 예. 자, 예, 저기 지금까지 제가 미를 이야기하는데 쭉 마무리로 제가 몇 말씀드리면은 요즘 뭐 젊은 사람 시대를 뭐 거의 다 사서 있습니다. 해도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길게 써야 되냐? 왜 이렇게 언어유희를 하고 내용이 없는가? 참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만한 괜찮은 시인들 중에서는요, 오히려 시조를 따라가야 좋아지지 않겠느냐. 우리는 자유시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유시기를 합쳐서 심사를 해보면요, 쉽고도 우수한 자유시가 엄청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작품을 메이저급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서 평론가 앞세워서 좋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정신병 들 정도로. 안 좋은 게 좋다고 하려고 그러면 돌아보고. 그래서 사진 내본 교수가 있어요. 자기 제자한테 넘겨준다고 고민했는데 오늘 발표하는데 보면 교수가 됐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일찍 퇴직해도 교수 자리를 제자한테 넘겨줘서 행복하다 이 이야기는. 요즘 제 생각은요, 그런 시집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시대를 초월하고 또 장소를 초월해서도 읽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시는 없겠느냐. 그래서 명시 번역해놓은 거죠. 그런 걸 읽으면서 좋은 시를 몇 번 읽고 이 사람 이렇게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인데 잠 안 자고 이렇게 들어주는 건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